방금 손에 들었던 것이 어디 갔는지 몰라 방안을 2번, 3번 돌아다닌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50년 전 처음 월급 봉투를 받아들던 날 손이 떨렸던 그 감각은 지금도 선명하게 살아있죠. 가까운 것은 흐릿하고 먼 것은 또렷한 이 역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화의 증거로 혹은 치매의 전조로 받아들이며 혼자 불안을 키워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불안의 상당 부분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 자신의 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생생하고 최근 기억이 잘 안 나는 현상, 이것은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뇌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온 아주 정교한 구조의 결과입니다. 이 구조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뇌가 가장 치열하게 일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절이 어땠는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혹은 1970년대, 새벽 5시면 이미 집안 어딘가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가마솥에 물 끓는 소리, 된장찌개 냄새가 방문 아래 틈으로 스며들고 학교 가방을 둘러매고 나서면 골목에 나지가 안개가 깔려 있었죠. 그 안개 속에서 여러분의 뇌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까? 시험을 어떻게 버텨낼까?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루하루가 처음 겪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들,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했던 것들. 뇌는 그것들을 아주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마치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위에 손도장을 찍듯이 그 인상이 굳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왜 새로운 기억은 그렇게 잘 새겨지지 않는 걸까요? 뇌과학에서는 기억을 형성하는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도파민은 쉽게 말해 뇌의 중요도 표시펜입니다. 새롭고 강렬하고 생존과 연결된 경험을 할 때 뇌는 이 펜으로 그 기억에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 그어진 기억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수천 번 반복한 일상적인 일들, 예를 들어 약을 어디 뒀는지, 아까 냉장고 문을 닫았는지 같은 것들은 뇌가 굳이 밑줄을 그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익숙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분류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느려지지만 이미 깊이 새겨진 장기 기억은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뇌가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린 뇌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관이라면 성숙한 뇌는 수십 년간 축적한 것들을 정제하고 통합하는 기관에 가깝습니다. 더 적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억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기억은 5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심리학에는 섬광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순간은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마치 사진을 찍듯 통째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첫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자리,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그 떨림, 이런 기억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흐릿해지지 않는 것은 뇌의 이상이 아닙니다. 뇌가 그 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했는가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기억이 생생하다는 것은 그 시절 여러분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잠시 그 의미를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 단순한 뇌의 특성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억력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주의력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기울인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주의력이 온전히 한 곳에 머무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약을 먹고,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를 내려놓고, 생각이 많은 채로 냉장고를 엽니다. 뇌는 그 순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어느 것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합니다. 결국 잊어버리는 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뇌에게 기억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꺼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겨 저장합니다. 수면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는 밤이 이어지면 낮 동안 입력된 기억들이 제대로 저장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것, 그것이 기억력에 직결되고 있는 것이죠.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잊어버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셨겠죠. 어쩌면 가족 앞에서 내색도 못하고 혼자 걱정을 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달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무언가를 기억해야 할 때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약을 먹을 때, 뭔가를 내려놓을 때 잠깐 멈추고 그 행동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뇌에게 기록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실제로 기억 실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새로운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접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보거나 평소 안 하던 손작업을 해보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짧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 이런 작은 낯섦들이 뇌에 새로운 밑줄을 긋게 만듭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잘 자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낮잠을 너무 길게 자지 않는 것,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 것, 잠들기 전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수면의 질이 나아지면 기억력도 함께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가슴 한구석이 놓이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안도. 이 단어에 직접 써내려가는 행위에는 심리학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쥐고 있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는 그 감정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안도라는 2글자를 타이핑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실제로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되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수십 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챙기던 기억,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텨냈던 기억, 기쁨보다 걱정이 많았던 날들의 기억,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단단하게 살아있습니다. 방금 뭔가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의 뇌는 그 치열함의 흔적을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진한 것들이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입니다.